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떼 주식입니다. 2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고요. 1부에 이어서 계속 쭉 시청해주고 계실까요? 자,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 지었습니다만 전일 우리 국내 시장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 이사회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쨌든 뭐 유가도 안정되고 있고 환율도 안정되고 있고 좋은 큰 이슈들이 있을 만큼 이러한 힘을 하반기에 발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하반기에 어떠한 자세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러한 이야기들까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요. 외모만큼이나 매력적인 백강훈 멘토님과 저희가 함께할 예정인데요.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서 좀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내고 싶다. 나는 좀 성격이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주식만을 주시는 백강훈 멘토님과 딱 50분 진행하면서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도 저희가 50분만 열어둘 예정인데요. 오늘 무려 2부에서는 2종목이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송 시간에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하단의 방법을 통해서 카메라 들이대시고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톡을 통해서 평일에도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요거 참고해 보시거나 문자도 있습니다. 2가지 참여 방법인데요. 문자는 샵 3989번, 샵 3989번, 진짜 주식 요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또 일주일 만에 나오신 만큼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강훈 멘토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의 반등이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좀 좋은 현상 같고요. 다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지 뭐 드라마틱하게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익률도 어마어마하셨고 여러분들 앞으로 기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는 과거고요. 또 Go to the future 항상 이러한 말씀을 외치시는 분인 만큼 오늘 2종목이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에 대한 전략은 QR코드 카메라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 터치하고 입장하시거나 문자는 샵 3989번 보내는 사람에 넣으시고 문자 내용에는 진짜 주식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오프닝에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50분이 지나면 저희가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활짝 열어두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만큼 여러분들 무료 입장 시간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종목이나 야심차게 준비하신 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주간 시황 브리핑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어떠한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의 주간 시황 브리핑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일단 미국의 실업수당 186건으로 8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이 부분인데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경기가 둔화되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바로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좋은 이야기가 귀결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죠. 지금까지 사실 고금리 강조가 계속 기조가 이어지게 되면서 실업률 증가라든가 아니면 뭐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모두 하향 둔화된 폭으로 나왔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실제로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둔화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지금까지는 계속 호재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금리가 인하되는 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내년 뭐 한 상반기쯤 뭐 된다고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저 또한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확신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볼게요. 내년 6월에 만약에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지금 한 7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 7개월 남은 시간 동안 고금리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라든가 혹은 소비자 물가지수, 즉 경기 지표가 계속 둔화될 거라는 거는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6월까지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뭔가 좀 이치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까지야 경기 둔화 지표가 나오게 되면 호재로 좀 받아들이게 됐지만 계속 뭐 경기가 안 좋다, 침체가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느새 불안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불안감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도세가 쏟아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가 바닥을 찍고 정말 엄청나게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술적 분석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면 지금 너무나 급하게 올랐다는 건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되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매도세.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심지어 매수세가 붙질 않습니다. 그 말은 한 차례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다,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사실 제가 많은 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뭐 경기 둔화 지표가 계속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될 거란 생각에만 계속 갖고 있으세요. 근데 잘못하다가는 고점에 물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 실생활에서도 느끼시는 게, 지금 주변에 지금 뭐 경기가 좋다 이런 분들이 사실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많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지만 경기 좋다고 얘기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어졌다를 의미하는 거죠. 투자한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가는 점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반등이 나온 이유도 미국 증시가 워낙 강력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 따라서 조금 지금 움직인 거지, 설마니 제가 걱정하는 게 드라마틱하게 미국 증시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여러분들 힘들어요. 힘들어요. 진짜 이거 얘기 꼭 드리고 싶었는데, 하루에도 정말 굉장히 많이 얘기 드리는데 지금 단기간으로 우리 증시가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온 것 뿐이지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는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제가 걱정하는 게 이제 증시가 살아나나 보다 하는 생각에 갑자기 뭐 대량의 자금을 뭐 투입한다고 이런 분들이 있으시는데 큰 코 다치시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얘기 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이야기, 국제유가가 5% 급락했다. 72달러까지 떨어졌다. 이 내용인데요. 국제유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게 되면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것은 지금 실업수당에 대한 이야기, 즉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한 맥락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물론 이제 국제유가가 상승했던 가장 큰 요인은 뭐 사우디의 감산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재고가 넘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바로 이란, 즉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스라엘 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지금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국제유가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이러니하죠? 이미 시장은 이스라엘 분쟁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아무리 격돌을 심하게 해도 이미 국제유가는 상관이 없다라고 시장이 판단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려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지금 수요가 둔화됐어요. 수요가 둔화됐다는 건 뭘 의미해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둔화됐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냥 말 그대로 이 유가, 석유에 대한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에 재고는 넘쳐나고, 재고가 왜 넘쳐나요? 수요가 떨어지니까 재고가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표를 보세요. 모든 지표를 보게 되면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경기 둔화되고 있다. 경기 둔화되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조심해야 되는 순간이 왔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막 경기 둔화가 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더 올라갈 거다. 미국 증시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또 다른 조금 더 넓게 보신다면 지금 얼마나 중요하고 조심해야 되는 순간인지를 느끼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느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얘기 꼭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뭐 확전 피한 미국, 중국 필요한 만큼 합의했다인데요. 뭐 최근에 15일 날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뭐 합의했다는 내용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충격이었던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완화됐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좀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와중에 어쩌면 작은 훈풍의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이 다시 그 한라인이 연결됐다. 즉 긴장이 완화됐다.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는 분명히 훈풍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멘토님,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슈를 봤을 때 어쨌든 시장이 지금 굉장히 조심할 때다라고 격양심을 주셨잖아요. 근데 세 번째 정상회담은 좀 앞으로의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준비하신 종목이 두 종목이나 되지만 정상회담 관련 종목들을 또 유유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추천해 주실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사실은 네.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지만 미국, 중국이 사실 뭐 합의했다고 해서 한라인이 연결되고 다시 긴장이 완화됐다고 해서 뭐 이 관련주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런 관련주가 있겠죠. 뭐 히토류 뭐 관련주를 많이 좀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실제로 히토류 지금 움직이지 않죠. 시장은 이미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미국, 중국이 사실은 뭐 합의했다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긴장이 완화됐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 이 정도를 보고 있고,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 드리지만 중장기로 좋은 그 섹터는 AI, 반도체, 로봇 이렇게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번 제가 출연했을 때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공개했었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았죠. 네, 그만큼 지금 현재 중장기로 보고 있는 것은 로봇, AI, 반도체 이거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었던 게 빈대 커지는 공포인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빈대 관련주에 좀 문의를 주세요. 그리고 또 보유하고 있는 분도 있으신데 저는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항상 사지 말라고 해요. 빈대 이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기 이슈 아닌가요? 맞습니다. 너무 단기 이슈인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로봇이라든가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일어났어요. 상승이 일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수를 못했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손실감을 느끼면서 매수를 한 종목들을 찾기 시작하는데 맞아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빈대 관련주죠. 빈대 관련 종목이요? 빈대 관련주는 네.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쉽지 않고 네.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률적인 부분에서도 뭐 빠르게 좀 복구하시려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하지 마시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이런 단기 테마에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네. 저는 항상 조심해라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정 들어가고 싶으시면 그 로봇 관련주를 들어가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드렸던 이 단기 테마는 조심해야 된다 얘기 좀 드리고 싶었고요. 제일 오늘 사실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경기가 둔화됐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우리 뭐 증시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언제까지 호재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 수요가 분명히 기간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지금 시장을 너무 관망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조금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관망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슈를 일반적으로 그냥 지루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쏙쏙 보고 내가 이러한 영향을 좀 피해야지라고 고려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고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2부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꾸려 나아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죠. 이 속에서 우리가 이슈와 그리고 재무, 차트 여러 가지 삼박자를 갖춘 종목으로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제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종목 오픈해 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또 시장이 워낙 오전과 오후 그리고 또 저녁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전략들은 멘토님을 통해서 꼭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는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이 1시 50분까지 저희가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 이후에는 들어오고 싶어도 문이 닫히기 때문에 QR코드 지금이라도 빠르게 이용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도 있습니다. 샵 3989번, 샵 3989번, 라떼, 진짜 주식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I, 반도체, 로봇 키워드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워낙 요즘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또 미래 가치가 있다고 확정이 되어 있는 만큼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두 종목이 그와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멘토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는 로봇 관련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AI 관련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바로 마음 AI라고 하고요.
마음 AI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간단히 좀 기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 그리고 기업을 타개로 초계이나 인공지능 서비스를 진행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죠. 지금 AI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문서 작업을 대신해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뭐 그림을 그려주거나 음악을 뭐 작곡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마음 AI는요.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한 학습형 AI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업무에 굉장히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AI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 이런 부분이죠.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피스 작업을 하게 되면은 네. 이 문서 관련된 내가 하는 일을 AI한테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AI한테 말 한마디 하게 되죠. 뭐 이거 문서 작업, 저거 문서 작업 얘기하게 되면 AI는 자동으로 그 문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뭐 뷰티나 법률, 경제, 헬스케어 이런 부분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인 거죠. 화장품의 종류를 AI한테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만약에 질문을 던지게 되죠. 지금 현재 이 계절에 맞는 화장품 추천해줘 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을 추천해줘 이랬을 때 활용 가능한 게 바로 AI 시스템, 즉 마음 AI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을 얘기 드리게 되면은 연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연동성이 좋다는 거는 API라고 해서 응용 프로그램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마음 AI의 오케스트라 시스템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연동이 가능한 점, 그 빠른 연동이 가능하다는 점은 모든 분야에서 바로 호환성이 된다는 점이 장점이기 때문에 마음 AI가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들 간의 교류가 협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중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얘기 드리고 싶었고 사실 멘토님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 하면 개인의 타깃으로 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마음 AI는 기업을 타깃으로 했어요. 그만큼 좀 돈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뭐 돈이 네. 된다는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엄밀히 말하게 되면은 지금 뭐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도 AI 분야에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나오는 것 같고요. 기업이 먼저 그 활성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개인의 또 필요한 AI 분야도 분명히 활성화될 거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좋습니다. 또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사실 오늘 제가 마음 AI를 가장 공개하는 결정적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엄밀히 말하게 되면 좀 읽어볼게요. 정부의 초거대 AI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입니다. 공급자를 선정한다인데 공급자로 선정이 됐어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정부의 초거대 AI 활성화 목표로 인해서 공급자 기업을 선정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 AI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정부 정책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부 정책주를 편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시젠이 있죠. 시젠이 이 진단키트 관련 기업입니다. 코로나.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주가는 무려 10배 이상의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정부 정책이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이 사업 부도에 대해서 미래 전망이라든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를 정부가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선정이 됐다고 하는 거는 앞으로 마음 AI의 그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안정감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안정감이 있다는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인 겁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빈대 관련주처럼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이슈가 지속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재료가 끊임없이 사골처럼 나오고 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로봇부터 시작해서 AI는 이제 시작하는 분야란 말이죠. 그리고 정부 정책줄이 엮여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나올 이슈가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하는 게 굉장히 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있었던 거고요. 네. 뭐 국내 AI 산업이 미국하고 중국에 이어서 세계 글로벌 3위라고 합니다. 글로벌 3위인 만큼 앞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마음 AI의 그 전폭적인 또 상승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오늘 마음 AI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있는데요. 요즘에 반도체 AI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미반도체도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 다 오른 종목들이 아닌 아직까지 오르지 않는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워낙 이 AI 시장이 넓다 보니까 점유율이 넓어서 이제 미래 가치가 좋다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그만큼 시장이 불안한 만큼 좀 단기적으로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추가적인 호재는 없을까요? 네,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네. 종목이 상승이 나오려면 안정적인 재료, 그다음에 뭐 탄탄한 재무 이런 것도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더 크게 보고 있는 거는 재료를 봐요, 재료. 재료 연속성에 대해서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조금 더 얘기 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또 가장 큰 재료가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8월 달에 마음 AI가 판교에 신사옥을 오픈했어요. 신사옥을 오픈했는데 이 오픈식에 삼성과 현대가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삼성과 현대 관계자가 왜 방문했을까를 생각을 해야겠죠. 뭐 시간이 남아들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기술력 부분을 체크한다라고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타 기업과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과 현대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 AI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AI 관련 기업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상승이 많이 나왔던 AI 관련주들의 항상 공통점을 보게 되면 국내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약, 이거는 꼭 들어가는 재료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과 이미 협력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엄밀히 말하게 되면 삼성 계열의 교육 전문 멀티캠퍼스, 멀티캠퍼스라는 금융 도메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미 삼성과 협력 관계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도 지금 사실은 이 신사옥을 방문했을 때 결정적 이유가 AI 스페이스라는 기술 때문에 방문을 했어요. AI 스페이스는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뭐 사무실, 오피스 내 온도나 습도라든가 아니면 뭐 조명까지 조절할 수 있는 업무 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는 AI 시스템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가 실제로 AI 시스템에 집중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뭐 업무 협약 또 충분히 우리가 기대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얘기 드렸듯이 지금 대기업과의 이런 협력 관계 재료로 좀 나타나고 이슈가 되는 만큼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가능하다 얘기 드리고 싶었고 자세한 내용은 기술적 분석은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호재가 많은 마음 AI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요즘에 또 반도체에다가 AI가 붙었을 때 종목이 굉장히 잘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현재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슈에 따라서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일한 국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함께 일하고 있고요. 또 성장성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소재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서 전략을 잡아 볼 텐데요. 만약에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다음 주 우리가 공략을 할 때 저희가 방송에 전략을 알려드리긴 합니다만 꼼꼼하게 조금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이제 라떼 주식 저희가 2시간 굉장히 긴 시간 진행하는 것 같지만 벌써 시간이 3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없고 또 다시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한 주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많은 변동성들이 있겠죠. 꼭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단의 방법을 따라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대응 전략 도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신다면 샵 3989번, 샵 3989번 진짜 주식만을 주시는 우리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죠. 진짜 주식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로도 굉장히 큰 수익률을 주셨던 우리 백강훈 멘토님 오늘 토요일 다음 주장 공략할 만한 종목으로 마음 AI 자, 플랫폼 관련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습니다. 호재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주신 것 같은데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우리가 또 기업만 보면 안 되겠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흐름을 또 예상을 해볼 텐데 일단 차트 화면 보시게 되면은 일봉의 화면입니다. 일봉의 화면인데 역시나 제가 마음 AI 급소라고 할 수 있는 3만 원 가격대를 표기했습니다. 이 가격대를 제가 표기한 이유가 과거로부터 보게 되면은 강력하게 저항을 받고 또 저항받고 지지받던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3만 원이 상단이라고 보시게 되면은 하단 가격도 봐야 되겠죠. 그 가격대가
이 가격대죠. 약 22,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30,000원대까지 지금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뒷부분 보지 마시고 앞부분만 보게 되면은 강력하게 박스권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요게 좀 보실 거예요. 요 보실 텐데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강력한 박스권을 돌파했다입니다. 요때 당시 어떤 이슈가 나왔었냐면 신사옥,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삼성과 현대가 방문을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초거대 AI 선정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항상 돌파하지 못했었어요. 보시게 되면 이 기간이 항상 돌파하지 못했었어요. 1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보시게 되면 항상 돌파하지 못했던 이 3만 원 가격대가 물론 이제 돌파 시도가 나왔었죠. 중간에 2번 정도 나왔었는데 유지하지 못하잖아요. 내려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최근에 강력한 이슈와 함께 무려 3연상을 가게 됩니다. 엄청난 힘이에요. 엄청난 힘인데 3연상을 가고 난 이후의 모습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당시에 사실 많이 이제 뭐 생각을 했겠죠. 계속 올라가나 보다 생각을 했을 텐데 맞아요. 역시나 주가가 미끄러집니다. 왜 그렇게 미끄러졌던 걸까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게 되면 네. 마음의 AI의 악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AI 악재가 악재가 특별히 없었고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미끄러진 결정적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증시 때문에. 증시가 내려가니까 똑같이 내려간 것뿐이고 이때 당시 마음의 AI만 내려간 게 아니라 모든 섹터의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락이 길게 나온 다음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부터 좀 중요한 얘기 드릴 테니까 이거 보셔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상승분을 그대로 다 반납을 했어요. 상승분을 그대로 다 반납을 했는데 중요한 게 지지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22,000원 박스권에 있었다고. 22,000원 요 박스권 하단 부분은 과거로부터 강력하게 지지를 받던 자리입니다. 그러네요. 지하를 뚫고 내려가진 않네요. 맞습니다. 특정 가격대를 지키고 반등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힘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눈여겨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면 하락하는 모습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하락하는 모습도 상당히 중요한데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라고 좀 표현할까요? 맞아요. 정말 애간장을 녹이듯 정말 힘들게 내려왔어요. 그럼 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대부분 많이 생각을 했던 게 이 정도 상승했으면 박스권 상단은 지지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정도로 4만 원대까지 고점으로 올라갔다가 하락이 시작될 때 많은 분들이 매도를 던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AI 분야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마음 AI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느낀 사람들이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중요한 거는 3만 원이 깨진 순간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노선이 깨지면 패닉셀이 쏟아지게 됩니다. 물량이 다 나왔어요. 제가 말한 물량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게 되면 악성 매물대예요. 악성 매물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래를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매수돼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승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겠지만 분명히 홀딩하고 있는 사람도 여전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기간을 견딘 사람들은 쉽게 그 홀딩을 매도로 바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정도로 올렸다가 다시 하락이 시작이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량을 내놓게 되겠죠. 매도세를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때 당시에 마음의 AI에 뭐 악재가 나온 게 아니라 증시 전체의 악재였기 때문에 증시가 불안하다는 마음 요소 심리가 가중화되면서 매도세가 더욱더 강력하게 나온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태초의 시대다. 즉 뭐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방해하는 물량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방해하는 물량이라는 거는 첫 번째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세가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계속. 수익 실현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런 방해하는 물량이라는 것은 매도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졌다. 왜냐하면 다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또 굉장히 재밌는 게 그전에는
하락은 굉장히 길었어요. 하락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찔끔찔끔 사람 마음 정말 힘들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올릴 때 보세요. 상승시킬 때는 무섭도록 올려버립니다. 상승시킬 때는 불과 일주일 만에 무섭도록 올려버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가격대인 3만 원 코앞에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점이 좀 굉장히 좀 중요 포인트입니다. 해서 무섭도록 올라갈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방해하는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상승이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3만 원대 부근에서 오밀조밀하게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쉽게 내려가지도 않고 쉽게 올라가지도 않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돌파되기 바로 그 직전의 상황이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돌파되기 그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은 당장 다음 주에 만약에 다음 주에 뭐 주말간에 특별한 악재 요소가 안 터지게 되고 다음 주에 악재 요소가 나오지 않게 되면 곧 돌파된다를 의미하겠죠.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되게 되면은 강력한 상승이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상승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한 번에 수직 상승하기라는 쉬운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매물대가 있어요. 매물대. 지금 눈에 봐도 매물대가 보이죠. 분명히 이 마음 AI 고점에서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한 번은 방해를 받을 겁니다. 그 방해받는 게 뭐예요? 이 엄청난 시련을 건졌으니 이제는 마음 AI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면 물량을 나오게 되겠죠. 매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해서 매도세가 한번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겠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깊은 조정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정도로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마음 AI의 앞으로 상승 가능성과 모멘텀이 더 많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점은 이 부분입니다. 처음에 매도세를 일관했던 사람들조차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매도 심리가 홀딩하겠다, 기다리겠다라는 심리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또 마음의 AI를 눈여겨봤던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온 종목이면 힘이 굉장히 강력하구나, 앞으로 상승 모멘텀은 굉장히 강력하구나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매수세가 계속 쏟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생각을 하는 건 이번에 이 고비만 잘 넘기잖아요. 그러면 전고점 이상 전 돌파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 AI 또한 앞으로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초거대 AI 그 관련주로 편입이 된 만큼 앞으로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얘기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죠. 제가 이 첫 번째 라인만 그려드렸는데 두 번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말간에 악재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다음 주에 돌파가 되지 않았을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수의 영향을 받았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 AI 개별적 악재는 아직까지는 네. 나오지 않고 있어요. 수면 위로 그쵸? 없고요. 중요한 거는 증시의 악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멘토님께서 지금 두 가지 기술적 분석의 경우의 수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호재가 너무 충분하고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음에도 내려왔다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특별하게 수급이나 재무를 보지 않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네. 이런 부분이죠. 제가 좀 많이 질문받던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의 재무제표가 좋은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갈까요? 혹은 맞아요. 재무제표는 너무나 안 좋은데 특히 바이오 기업이죠. 저 잘 보거든요. 네. 근데 안 올라요. 안 올라죠? 네. 재무가 너무나 안 좋은데 왜 올라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근데 항상 네.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네. 재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재료가 중요한 거예요. 재료가 중요하다는 말은 뭐냐면 누구나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누구나 다 이 종목을 사고 싶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1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10년 전으로 돌아가 봤을 때 우리 앵커님 만약에 테슬라 주식을 사실 거잖아요. 그럼요. 네, 코인이랑 당연합니다. 같이 사겠습니다. 무조건 사죠. 테슬라도 사고, 왜냐면 에코프로도 사고, 네. 네, 에코프로는 결국에는 없네요. 얼마나 상승했을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미래 성장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쵸. 과거로 돌아가면 사게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재무제표만 보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재료를 봐야 된다니까. 재료를 보셔야 되고, 이 재료가 연속이 되냐 되지 않냐를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업 재무제표 너무 좋아요. 그럼 삼성전자 사시면 돼요.
맞아요. 네, 사실. 근데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네. 삼성전자를 제가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상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간단한 이치가 미래의 가치를 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럼요. 그걸 봤을 때 미래 성장성을 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거지 지금 당장 현실적인 재물만 보고 투자하게 되면 상승폭은 굉장히 좀 작게 될 수밖에 없다.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부분 얘기 드릴 건데 네. 만약에 다음 주에 우리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분명히 마음 AI도 조정을 받게 됩니다. 왜냐? 너무나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앞선 이 부분을 좀 중요시하게 제가 얘기 드리는데 너무나 오밀조밀하게 거래가 매우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걸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또 박스권이 형성되게 됩니다. 박스권이 형성됐다는 거는 기대감이 지금 충만한 상황인데 만약에 하락이 시작이 되면 여기 매수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매도로 계속 물량이 나오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반드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조정 구간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기다렸던 매수의 진입 타점이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 이후에 상승 흐름은 일정 구간을 지지받고 올라갈 텐데 이 일정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박스권 기억하시죠? 네. 박스권 하단에 중단 라인입니다. 중단 라인이에요. 중단 라인을 지지받고 지지하는지. 맞습니다. 네. 여부 확인한 후에 상승이 나올 텐데 이 중단 라인을 지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제가 재무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거와 뭐 비슷한 맥락인데 누구나 다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해요. 누구나 다 차트를 보고 매수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게 박스권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언제 매수를 들어가려고 해요? 주가가 조금이라도 내려올 때 박스권 중단을 분명히 매수의 진입 타점으로 고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지지가 된다면 빠르게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해서 제가 기술적 분석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네. 앞으로 진입에 대한 타점 정확히 공개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진입 타점은 28,000원 구간 눌림이 나올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죠. 28,000원 구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는 33,000원 그리고 2차는 36,000원입니다. 손절은 27,000원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토요일이에요. 증시 안 열리죠? 네. 제가 이거 얘기 드리는 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을 예측하고 드리는 건데 그쵸.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어떤 증시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톡방에 들어오셔야 돼요.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랑 어떤 얘기를 해야 제가 나머지 실시간 전략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더 자세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과 뭐 금리, 유가 뭐 다 안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이제 해외 이슈에 따라서 쉽게 움직이는 국내 시장인 만큼 우리 멘토님께서 마음 AI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전략을 세워주셨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란톡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음 AI입니다. 일단은 유일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서포트를 받고 있고요. 중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AI 산업 기업이라고 하네요. 일단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또 대기업을 기업사로 두고 있고 워낙에 호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줄줄이 막 나열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갔을 때도 지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여러분들 노란톡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백강훈 멘토님과 평일에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냥 나는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신다면 샵 3989번 진짜 주식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무려 2종목이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잠시 돌아와서 두 번째 종목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기다려주세요.
네, 라떼 주식입니다. 이제 2부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우리 백강훈 멘토님, 지난번에 제시해 주셨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분들 지금 한번 검색해 보셔도 수익률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겁니다. 이렇게 모시기 힘든 분이시기 때문에 또 매주 출연하지 않는데 저희 방송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진행되지 않죠. 그만큼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을 통해서 소통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게 약간 MZ세대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스타일에 맞게 종목을 제시해 주시고 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분인데요. 굉장히 또 설득력 있게 꼼꼼하게 봐주시는 만큼 정말 단순하게 가벼운 종목만을 제시해 주시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들고 계신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만 터치하시면 되는데요. 문자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3989번 진짜 주식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QR코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웬만하면 QR코드 잘 활용하시기 바라면서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종목 마음 AI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으로 준비하셨을까요? 네요. 두 번째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는 거는 원격 지원 그리고 AI 관련주인데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 알서포트입니다. 알서포트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알서포트 하게 되면 사실 익히 많이 알고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뭐 재택근무가 활발해지고 재택 수업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원격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그중에서 대장주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바로 알서포트입니다. 말 그대로 원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솔루션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리모트 콜, 리모트 뷰, 그다음에 뭐 리모트 미팅이 있습니다. 각각 뭐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뭐 제어하거나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로 원격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사실 그 알서포트를 공개하는 결정적 이유가 단순하게 원격 지원 기업이다 이것 때문에 제가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죠. 엄밀히 말하게 되면 재료가 큰 게 나와 있습니다. 차세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제2의 도약을 하겠다. 그게 바로 알피스라는 플랫폼인데 내년 초에 이 발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플랫폼일까요? 네,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 네. 기존의 원격 지원을 했던 것을 넘어서서 영상이나 음악, 통화, 채팅, AI 비서 원격 지원을 가상의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즉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 메타버스 기술이 결합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원격 서비스라든가 원격 뭐 재택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바뀌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IT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이 원격 소프트웨어 기업들 또한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대기업과의 업무 협약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삼성부터 현대, LG나 SK, 네이버 등 대기업과 이미 업무 협약을 진행 중에 있고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 중요시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국내에서 점유율 1위입니다. 국내 점유율 1위라는 점이 또 굉장히 좀 대두가 될 것 같고 국내를 넘어서서 현재 일본과 미국 등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바로 알서포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알서포트의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그 탄탄하게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좀 보이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만약에 재무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 그렇다면 재무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따졌을 때 이 알서포트는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알서포트는 제가 잠시 후에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이 자리이자 그 특별한 수급이 현재 존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개가 된 거고요. 잠시 후에 알서포트의 진짜 핵심적인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지금 매력적인 자리라고 말씀을 주셨고 기술적 분석을 도움 주실 건데 실제로 알서포트를 포함해서 관련 종목들이 좀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뭐 포시에스, 알체라, CU박스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내려왔던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좋은 자리이긴 하지만 좀 맞습니다. 궁금합니다. 이 종목들이 지금 네. 차트만 봐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던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최고점을 찍었을 때, 좋거든요. 네, 최고점을 넘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이때 당시에 코로나 시대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슈가 바탕이 돼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로나가 지금 사실상 종식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더 이상 원격이란 얘기가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순환매라고 있어요. 순환매. 그러니까 시장은 네. 주기적으로 다시 한번 이슈를 받고 상승하는 것을 순환매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죠. 최근에 반도체, 그다음에 AI, 로봇 이렇게 순서별로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걸 순환의 한 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알서포트를 제가 공개하는 결정적 이유가 그 순환매의 바로 그 첫 초입점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게 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이 부분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하염없이 흘러내려요. 쉼없이 정말 하염없이 흘러내리던 주가가 2년 넘게 흘러내렸어요. 근데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이 터지게 됩니다. 이 거래 대금 진짜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셔도 가장 강력하게 올랐을 때 거래 대금과 비교해 보세요. 더 높잖아요. 더 높잖아요. 우리가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설마하니 일반 개인 투자자가 지금 원격이라든가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있고 AI나 로봇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설마하니 이 알서포트의 미래 전망 가능성을 보고 개인 투자자가 누가 매수해요? 누가? 아무도 안 해요. 누가? 근데 최근에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엄밀히 말하게 되면은 외인과 기관의 수급은 이미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직 그럼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네요. 네, 정확히 보셨고요. 아직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호재, 즉 이슈가 수면 위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요. 여러분들 차트 공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게 되면은 사실 차트가 우리 사람의 심리를 반영하는 거기도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차트가 미리 반영을 해줄 때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곧 엄청난 이슈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반영하는 것도 차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히 거래량만 봤을 때도 심상치가 않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원래 이 정도 거래량이 터지는 거였으면 지금 주가는요.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내려가잖아요. 내려가고 지금 오히려 작은 박스권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볼게요. 근데 노란톡 들어가면은 사실 호재나 재무 이외에도 이렇게 차트 공부도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도움 주시나요? 제가 굉장히 좀 많이 얘기 드리는 게 네. 기업 분석도 하고 재료도 보여드리지만 제일 더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네. 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트적 기술적 공부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을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보시게 번째 되면은 차트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는 제가 일봉을 넓게 살펴봐서 거래량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들어가 봐야겠죠. 알서포트가 심상치 않다는 거는 우리가 느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엄청난 상승 이후에 보시게 되면은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졌죠. 그리고 네. 박스권을 그립니다. 만약에 이 정도 상승이 일어났으면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혹은 급격하게 하락을 해야 돼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모습은 일정 구간을 지키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신 것 같고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바로 드릴게요. 진입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자, 매수 가능 밴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3,600원 구간, 이 구간에서 매수 진입 가능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1시간 너무 짧아요. 제가 맞아요. 얘기 드리기 너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게 되면은 자세한 그 후의 이야기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강훈 멘토님께서는 트렌드에 맞춰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좀 수익을 빠르게 낼 수 있는 종목들 제시해 주신다는 특징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강의가 너무 학구적이어서 재밌고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종목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만 함께 강의를 통해서 노란톡을 통해서 또 차트도 함께 공부하고 종목에 관해서 배워가 보시는 건 어떨까 제가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만 진행하는 방송 이제 1분 남았고
좋았고요. 백강훈 멘토님과 평일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 제시해드렸던 마음 AI와 알서포트에 대해서 조금 더 실시간 1분 1초 전략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자,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여기 QR코드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QR코드 주소 터치하시거나 문자 샵 3989번 진짜 주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라떼 주식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